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힘당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법사위에 합류한 권선동 의원과 박범계 장관과의 설전이었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그는 지난 법사위원장을 맡아 개혁법안을 저지하고 끊임없는 입안 통과를 방해해왔던 당사자입니다. 이런 자가 법사위에 복귀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사위원장을 헌납한 민주당의 재앙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에 또다시 권선동 의원이 또아리를 틀고 앉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더디기 더딘 개혁에 발목을 잡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건데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번복해야 합니다. 이 꼴을 또 봐야 하는 건가요? 권선동과 여상규가 자행했던 일이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관님, 네. 언론 이 재갈법에 따라서 고의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제보를 받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사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을 하는. 재판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장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대책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의 법원 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했던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소송 나간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민주당 내에 표현의 자유 특위 및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언론 자유를 외치며 권력을 비판하다가 그 보도는 존경하는 의원님, 그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언론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에 대한 가짜 뉴스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015년에 그 뉴스에 근거해서 박근혜 정부가 나오잖아요. 적절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국정농단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가정과 상황이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 답변 안 줬어요. 답변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2015년대 법사위원장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환노위가 있었어요. 그 뒤에 법사위원장 하셔가지고 그 탄핵에 탄핵하고 뭔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 왜 그런데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배워보시죠?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훈계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보세요.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아도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사과하세요. 그 발언은 장관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관 앞이라니 장관이 국회에 가서 사과를 해야죠. 국힘당 권선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는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건방지게가 뭐냐고 훈계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맞받았는데요. 이후에도 박 장관이 당시에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하자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고 비꼬는 등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권 의원은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석에 계실 때 호통을 많이 쳤다며 다른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거의 반죽음, 초주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웃으며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 반사라고 있다. 저도 옛날 얘기 해볼까요 등으로 받아쳤습니다. 국힘당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에게 매번 상임위할 때마다 답변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박 장관은 한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며 윤 의원이 모르시는 저와 권 의원 간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배 청구를 못하겠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의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직자냐, 문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나 준용 씨는 공직자냐,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 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재갈법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유체 이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발끈했는데요. 그는 악의적 뉴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고위 중과실의 요건보다 악이라는 표현이 낫다는 의견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통과됐어야 할 언론중재법을 트집 잡고 나선 국힘당. 물론 어제 일이었죠. 이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힘당 의원이었다면 이 법안은 100% 처리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반 정족수를 확보한 데다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 그나마 수정된 법안이라도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국힘당에 헌납한 법사위원장을 헌납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선동의 건방진 쇼, 국힘당 법사위원장 컴백 예고편을 미리 보셨습니다. 끝으로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걸 넘어 자신이 무고하다며 그 마을을 떠나버렸는데요. 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진짜 방귀를 안 낀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뭘 싸놓고 들킬까봐 그냥 도주해버리고 만 걸까요? 여튼 그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방귀쟁이가 떠나버렸는데요. 알터니가 빠진 느낌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낙장불입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정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삶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 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 교체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